네, 안녕하세요. 오스쌤입니다. 이번엔 속도와 가속도의 우리 개념 적용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심화된 문제로 우리 개념을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직선상에서 운동한 어떤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죠? 시간에 따른 위치의 그래프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제 옳은 것을 고르면, 그럼 우리가 직선상에 운동한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분석하면 되겠죠.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1초일 때 속력은 3초일 때 속력의 2배이다. 자,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1초 때랑 3초 때를 보시면 일단은 위치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0에서 2초까지는 속력이 일정하고 2에서 4초도 속력이 일정하고 4에서 6초에는 이번에는 속력이 일정하나 반대로 오고 있었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초 때 속력은 우리가 요 0에서 2초 때 사이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 되므로 기울기를 구하면 2초분의 4 빼기 2 그러면 2m, 1m죠. 1m 퍼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초 때는 2초 동안 이동거리가 5에서 4까지니까 1.5m 퍼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 계산을 잘못한 것 같네요. 2분의 1이니까 0.5m 퍼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초일 때 속력은 1m 퍼세이고 3초 때 속력은 0.5m 퍼세이기 때문에 2배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답이고 4초 이후에 운동 방향이 변화했다. 아까 초반에 살짝 언급했던 대로 4초의 기준으로 지금 위치가 플러스로 증가했다가 4초부터는 위치가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직선상의 운동에 따라 반대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니은도 맞는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6초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의 크기는 4분의 3m 퍼세크이다. 자, 평균 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이죠. 변이란 말은 이동 거리 전체 합이 아니라 변화된 위치의 변화량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총 시간은 0에서 6초니까 6초가 될 것이고 총 변이는 자, 나중 변이는 얼마죠? 6초 때는 0이죠. 그 다음에 처음 변이는 얼마죠? 2m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2, 3분의 1. 그래서 우리 크기를 얘기했으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3분의 1m 퍼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은 틀렸으니까 기역, 니은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 많이 바꾼다면 평균 속력이라 물었다면 속력은 총 시간분의 이동 거리인 스칼라량을 말하기 때문에 시간은 6이고 총 이동 거리는 우리가 이걸 다 더해야 되겠죠. 0에서 2초 동안은 2에서 4m 갔으니까 2m 갔을 거고, 그다음에 2에서 4초 동안은 1m 갔죠. 그리고 우리가 4에서 6초 동안은 5에서 다 0을 돌아왔으니까 5m 갔겠습니다. 그래서 총 속력의 크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조건을 표시했을 때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떨까 된 것입니다. 일단 직선상에 움직이는 물체겠네요. 자, 한번 이제 조건을 한번 풀어볼까요? 0에서 2초 동안 속력이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면 이동 거리도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겠죠. 왜? 반대 방면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오른쪽을 양의 방향에 했을 때 같이 오른쪽 속력이 일정 운동을 했다면 증가하겠지만, 반대로 그 반대방 왼쪽 방향을 움직였다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동거리, 즉 변이는 감소하게 된다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조금 잘 표현한다면, 자, 여기를 이동거리가 아니라 위치로 표현하겠죠. 벡터량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1번 조건을 봤을 때 일단은 해당 안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0이 되주 동안 위치가 일정한 것들은 일단은 답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볼까요? 2초에서 4초 동안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을 하다가 4초 때 속력이 0이 된다. 거의 답을 결정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을 하다가 4초일 때 속력이 0이 된다. 자, 이걸 우리가 2번 조건을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을 한다는 것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감소되는 운동을 한다는 것이고, 속력이 0이 된다는 것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어떠한 위치가 증가하다가 속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리다가 속력이 0인 지점이 있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뜻이므로 이렇게 뭔가 위로 볼록해지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 따지고 보면은 지금 2번이 거의 정답이 되는데, 마지막 3번 조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초에서 6초 동안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자, 우리 아까 속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뭘 뜻한다 그죠? 기울기의 증가 감소를 나타낸 거였죠. 속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울기는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 운동과 반대 방향을 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을 다시 한번 다 확인해 보면, 자, 0에서 2초까지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한다는 거니까 위치는 일정하게, 한마디 기울기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2에서 4초 동안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한다.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4초일 때 속력이 0이 된다. 위치 변화 없는 그래프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 동안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그럼 기울기란다. 그 위치의 그래프는 감소하는 모양을 나타내야 되는데, 반대 방향 속력이 증가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아래로 커지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것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내고, 기울기의 부호는 속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요거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의 가속도와 물체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일단은 가에서 봤을 때 A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고, 나를 봤을 때 B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0초일 때 A의 속도는 4m/s다. 그 한마디로 A의 초기 속도는 4m/s이다. 그리고 A는 B보다 20m 뒤쳐져 있다. 초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초일 때 A의 속도의 크기는 10m/s이다. 자, 등가속 직선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A의
나중 속도는 A의 초기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겠죠? 자, A의 초기 속도는 4m/s였고 지금 현재 초반부터 가속도는 2에다가 5초 걸렸죠? 그러면 5, 20 더하면은 14m/s가 됩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 니은 3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20m이다. 일단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A의 3초 동안 이동 거리를 구하면 이동거리 공식에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초기 속도는 4이고 곱하기 3초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는 2 걸린 시간 3초 그럼 9가 되겠죠? 자, 이거를 계산하면 12 더하기 9는 21m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초일 때 A가 움직인 거리는 21m가 될 것이고 B가 움직인 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B의 속도에 걸린 시간을 곱한 값이 됩니다. 그러면 B의 속도는 7이고 3초면 21m가 되겠죠. 자, 그럼 3초일 때 A와 B가 총 이동한 거리는 서로 같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부터 A와 B는 20m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차이만큼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됩니다. 0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A가 B보다 작다. 아까처럼 계산해보면 되겠죠? SA는 VLC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초기 속도 4에 5초 곱하고 2분의 1 가속도 2 5초의 2배 제곱 25 그러면 더하면 4, 5, 20이니까 45m가 될 것이고 SB는 우리가 아까 7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7호 35m가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큽니다. D가 틀려서 답은 1번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길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동차 A와 B가 있는데 일단 기준선 P에서 R까지 나란하게 운동을 한다.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이겠죠. A는 0초일 때, 지금 아마 기준선 P는 어찌 보면 여기가 0초를 뜻합니다. A는 0초일 때 기준선 P를 V0 속도로 통과하고 있었고, 그렇죠? PQ 사이에는 등속 직선 운동을, 여기까지는 A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였고, QR 사이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서 여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서 T초일 때 기준선 아래 도달, 여기가 T초일 때 기준선 아래 도달하여 정지하였다. 그러면은 나중 A의 속도는 T초일 때 기준선 아래에서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준선 P에 있던 B는 A가 기준선 P를 통과하는 순간 출발, 아마 같이 0초일 때는 여기는 초기 속도는 0입니다. 출발하여 기준선 R까지, Q를 지나서 R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A와 동시에 R을 통과한다. T초일 때 기준선 R을 같이 통과한다. 그리고 그때 PQ와 QR 사이 거리는 서로 같다. 이렇게 문제를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QR 사이에서 두 번째 거리죠. QR 사이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뭐 이런 식이다.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속도는 뭐였죠? 단위 시간의 속도의 변화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QR살에서 걸린 시간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속도 변화량도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A가 QR을 지날 동안 걸린 시간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A가 PQ 사이의 동안은 V0 속도로 운동했고, QR 거리 사이에서는 등간소 직선 운동에서 V0에서 0이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평균 속도를 구하면 2분의 V0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눈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를 하니까 이렇게 2분의 V0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PQ와 QR 사이 거리는 같다 라고 해서 이 사이 거리 한번 PQ QR을 S라고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PQ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구해보면 이걸 일단 T1이라고 합시다.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였죠. 그래서 속력분의 이동거리가 될 것이고, QR을 건너는 시간을 T2라고 가정했을 때 요거는 속력분의 이동거리 나서 V0분의 ES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1 플러스 T2는 라지 T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전체를 걷는 데까지는 T초가 걸렸기 때문에 이 구간 T1과 T2를 더하면 라지 T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해서 비율을 구하면 T1과 T2의 비율은 V0S 대 V0분의 2S가 돼서 1대 2가 됩니다. 즉 우리가 T2가 시간은 T1의 2배가 되므로 T1은 3분의 1T가 되고 T2는 3분의 2T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QR 사이에서 총 걸린 시간을 3분의 2T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때의 QR에서 우리가 속도 변화량은 얼마였습니까? V0에서 0이 되었죠.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V0가 됩니다.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2T분의 마이너스 V0. 자, 깔끔히 정리하면 속도의 변화량, 즉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마이너스 2T분의 3V0 돼서 크기를 물었으니 이 절대값인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 기획을 푸는데 포인트는 우리가 걸린 시간을 일단은 문제에 주어진 식을 도출해서 그의 비율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비율을 구했느냐? 이 두 개 나누신 시간이 결국 합은 총 걸린 시간 라지 T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을 통해서 첫 번째 이동 걸린 시간은 3분의 T, 두 번째 이동 걸린 시간은 3분의 2T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QR 사이에서 이동 시간은 3분의 2T, 가속도 크기는 V0에서 V0, 0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V0. 이렇게 해서 가속도 공식에서 구했다. 이렇게 한번 짚고 일단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 니은을 보겠습니다. B는 이 루트 2분의 T초일 때 기준선 Q를 통과한다. 자, 일단은 요것도, 일단 B는 계속 제로 속도에서 등가속 직선 운동 해가지고 T초일 때 기준선 R을 통과한다. 요까지는 되어 있죠. 그럼 일단 기준선 Q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합시다. 스몰 t라고 합시다. 기준선 R을 통과한 데는 라지 T였죠.
자, 그랬을 때 그리고 B의 가속도를 우리가 A로 표시합시다. B의 가속도. 어차피 등가속 직선운동 하기 때문에 A는 일정한 상수값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PQ 동안 이동한 거리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에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초기 속도는 0이었으니까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Q까지 통과해서 걸린 시간을 20t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P에서 R까지 이동 거리, B가 이동한 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에서 이동 시간이 총 t초이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고 2분의 1 a 라지 t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PQ, 아마도 PQ, QR은 모두 이동을 같다고 했기 때문에 PR은 PQ의 2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PQ의 이동 크기는 2배가 누구랑 같다? PR 이동 거리가 같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 A 스몰 t 제곱이 2분의 1 A 라지 t 제곱과 같다. 네, 거리가 2배가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스몰 t를 우리가 이제 문제에 주어진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스몰 t를 구할 방법이 이렇게 날아갈 것이고 A를 없애면 t 제곱은 2분의 1 라지 t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t는 루트 2분의 라지 t가 됩니다. 왜 마이너스를 없느냐? 시간의 음수 값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 값을 채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럼 보면은 요게 맞겠죠? 스몰 t가 요 값이 됐고 이걸 때 우리가 q를 통과했기 때문에 루트 2분의 라지 t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B가 기준선 R에 도달할 때, 마지막에 도달할 때 속력은 A 속력으로 같이 표현했네요. A 초기 속력으로.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포인트를 A와 B가 총 이동한 거리는 서로 같다. 왜? P에서 R까지 가는 거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가 이동했을 때 이 PR 이동 거리를 A에 관한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A는 PQ를 이동할 때 통과 시간은 3분의 1t였고 그때의 그 속도는 등속직선 V0로 했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가 Q에서 R을 통과한 시간은 3분의 2t인데 평균 그 속력은 2분의 1 V0였죠. 그래서 2분의 1 V0 곱하기 V0 곱하기 3분의 2t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각각 정리하면 3분의 2 V0t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B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 즉 B가 이동하는 건 똑같이 PR이니까 B가 이동하는 건 B는 처음에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요 R을 통과할 때 우리의 B의 속력을 VB라고 일단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래 따졌을 때 VB의 평균 속도는 아까 VA를 구했던 것처럼 평균적으로 나누면 낮은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니까 VB B의 P에서 R까지 총 평균 속도는 2분의 VB가 됩니다. 따라서
자, 그러면 이 총 이동거리 시간 t초 동안 평균 속도 2분의 vb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총 이동 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분의 1 vbt가 되겠죠. 자, 이것이 서로 같습니다. 왜? 총 이동거리는 같기 때문에. 따라서 2분의 1 vbt는 3분의 2 v0t가 됩니다. 우리가 R을 통과할 때 VB 요 값을 공부한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VB는 양옆에 날려주고 3분의 4 V0가 돼서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5번이 답이 되겠죠. 문제가 일단 엄청 길기도 하고 그리고 숫자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문자로 나와서 갑작스럽게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으나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것을 미지수로 잡고 그렇게 천천히 풀어나가면 일단은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좀 고난도 문제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이렇게 문제 낼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정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자동차가 5점을 지날 5점에서 P점까지 등가 속도 직소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동차가 0초일 때 5점을 V0 속력으로 통과하여 P점까지 이동할 때 같은 시간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S, 2S, 3S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3t초일 때 속력은 물었죠.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일단 여기가 0초이고 여기가 t초입니다. 여기가 같은 시간 동안 여기 2t가 될 것이고 요 p지점이 3t가 될 것이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등가속 직선 운동하는 거니까 가속도를 A라고 가정을 하면 T초 때 속력은 우리 등가속 직선 공식 V는 V0 플러스 A T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T초일 때 이 차의 속력은 초기 속도는 V0 했으니까 V0 플러스 AT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ET일 때 속력은 당연히 V0에서 EAT가 될 것이고, V3T의 속력은 V0에서 3T를 대입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T초일 때 이렇게 구했으나 일단은 A 값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답을 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A를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식에서 보면 0에서 T초까지 걸린 이동거리는 S, T초에서 2T초까지 걸린 이동거리는 ES가 됩니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등가속도 속력 공식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이렇게 막 2차 방식 들어가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아까처럼 평균 속도를 구하면 이동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에서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 요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2분의 1, 요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2분의 1 나중 더하기 처음이니까 2분의 2 V0 플러스 AT가 될 것이고, 여기서의 우리가 평균 속도는 2분의 요거 더하기 오겠죠. 그래서 2V0 더하기 3A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도출하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평균 속도 곱하기 이동 시간은 s이고, 그죠? 똑같은 t초 동안 걸린 거니까 또 평균 속도 곱하기 t는 이번에는 es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분의 2 v0 플러스 3at 곱하기 t가 이거의 2배한 값과 같으니까 요거를 일단은 같이 하죠. 2 곱하기 2분의 2 v0 플러스 at 곱하기 t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t를 날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분모를 날리면 2 v0 플러스 3at가 4 v0 플러스 2at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로 넘기고, 그러면은 at 얘는 졸로 넘기면 2v0, 따라서 a는 라지 t분의 2v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3t초일 때 속력이 이렇게 됐으니까 a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v0 플러스 3t t분의 2v0, 그죠? dt 날라가면은 여기는 6, 7v0. 답은 맞네요. 자, 기억은 답이 됩니다. 니은은 s는 이것이다. 아까 우리 s를 일단은 구했었죠. s가 2분의 2v0 플러스 at 곱하기 t였는데 우리 a를 구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여기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2v0 플러스 t분의 2v0t 곱하기 t가 되니까 이렇게 날리고, 여기는 4v0고 이렇게 날리면 2v0t가 되겠죠. 일단 니은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을 보면 가속도의 크기는 s분의 이것이다. 일단 다 나온 겁니다. 그죠? s가 요거였으니까 요거. s가 2v0t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 그죠? 가속도의 크기는, 그러면 t를 변환하면 t가 2v0분의 s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 쏙 넣으면 a는 2v0 s분의 2v0 되겠죠? 역수니까. 그러면은 s분의 4v0 제곱. 이것도 맞네요. 자, 5번 같은 문제도 일단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 나타난 대로 t초, 2t초, 3t초에 잡아서 속도 공식 그에 맞춰서 우리가 미지수 풀듯이 이렇게 풀어나가면 일단은 좀 어렵지 않게 풀었으나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 나오면 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저항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풀어보고 선생님 했던 풀이도 한번 따라해보면서 한번 문제를 익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보면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온 공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PQ 사이 거리는 12cm, RS 사이 거리는 24cm이다. 난 모든 마차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아무튼 저항성 없이 쭉 잘 간다, 그 뜻이겠죠. 문제를 보면 PQ 사이의 평균 속력은 0.1m/s이다. 자, 뭐 일단은 0.1초 간격 나타낸 거니까 0.1초, 0.1초니까 PQ 사이의 평균 이동 시간은 0.2초일 거고 이동 거리는 12cm니까 요걸 잘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20이고 120이고 60cm/s가 됩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0.6m/s니까 기억은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니은 QR 사이 거리는 18cm이다.
QR 사이 거리를 물었네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한 점 한 점 찍힌 게 0.1초 간격이다. 그럼 PQ 사이 간격이 0.2초, QR 사이 간격도 0.2초, RS 사이 간격도 0.2초이죠. 근데 우리가 이 거리를 물었고 요걸 통해서 PQ에서 평균 속력은 0.6인 거 알았고, 그럼 일단은 그러면 RS라인에서 한번 속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똑같이 평균 속력은 0.2초분의 24cm니까 1.2m/s가 되겠죠. 여기 1.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QR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하고, 한번 속도의 크기, 평균 속력을 구하고 거리를 도출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등가속 직선 운동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속력과 시간 사이 그래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였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일단 기울기가 뭔지 모르지, 우리 가속도를 지금 모르니까 기울기 속도가 일정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0.2초, 그러니까 여기 PQ를 0.2라고 생각합시다. 0.2초를 생각했을 때 0.6이 나왔고, 우리가 그러면 0.2, 0.6, 0.8초가 되겠죠. 0.8초가 이 RS 간격이니까 이럴 때 1.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일직선상이니까 0.6초, 즉 QR 사이 간격 동안 평균 속력은 이렇게 나와야 되죠. 한마디로 1.2와 0.6의 평균값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0.6 나누기 2를 하면 1.8, 0.9m/s라는 식이 나오죠. 속력이 크게 나오죠. 이게 바로 QR 동안 평균 이동 속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0.9m/s 동안 0.2초 이동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면 0.18m/m입니다. 0.18m, 0.18m. 요거를 센티미터 환산하면 18cm이 되겠죠. 니은도 답이 맞습니다. 자, 디귿은 이제 이 물체의 가속도 크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거 잠깐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기 때문에 다 지우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0.2초 구간이죠. 0.2초 구간에서 첫 번째 0.2초 구간에서는 평균 속력 0.6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을 거쳐서 세 번째 0.2초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가 1.2다. 이런 거 도출했는데, 일단 보면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어떤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어떤 한 시점의 순간 속도와 같죠. 그 구간 내에 평균 속도는 그 구간 내의 어떤 시점의 순간 속도랑 같습니다. 왜?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이죠. 어떤 곡선을 그래프에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0.2초의 중간 구간에 한 점을 찍었을 때도 0.6이 그 순간 속도가 됩니다. 요 순간 그래프 기울기가 0.2 구간 안에서 0.6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0.2를 거쳐서 또 0.2 요 중간 값의 순간 속도도 이 평균값, 이 구간의 평균값 1.2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요 구간 중간값 사이 거리는 0.1, 0.1, 0.1, 0.1, 0.4가 됩니다. 그래서 구간 사이의 시간이 0.4초가 될 것이고, 그때의 순간 속도의 차이는 1.2 빼기 0.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0.4분의 0.6이 되니까 2분의 3, 1.5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겠죠. 네, 우리가 구한 거는 평균에 대한 값이기, 그 구간의 평균 속도의 값이기 때문에 그 구간의 중간값에서 우리가 순간 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이것도 그 중간값에서 속도를 계산해서 그 중간값과 중간값 사이의 간격은 0.4초이기 때문에 시간 분모 0.4초, 속도의 변화량은 0.6.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1.5m per second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고 도중에 꺾인 경사점을 경사면 P점을 V0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가 Q점과 R점을 각각 2V0, 3V0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Q점에서 경사면이 꺾이고 PQ 사이와 QR 사이 거리는 각각 S로 같다. 그쵸. 이때 PQ와 QR 사이의 물체는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물체 크기도 무시하고 동일 연직선 운동하고, 일단은 마찰이 없고. 자, 여기 봅시다. PQ 사이의 평균 속력은 QR 사이의 평균 속력의 3분의 2배이다. 나는 구하면 PQ 사이의 평균 속력은 2분의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니까 2분의 3V0일 거고, 그 다음에 QR 사이의 평균 속력은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니까 2분의 5V0입니다. 따라서 PQ 사이 평균 속력은 얘의 몇 배이죠? 5분의 3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1번은 틀렸고, PQ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는 QR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의 4분의 3배이다.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때 지금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바로 EAS는 V제곱 0 빼기 V0의 제곱,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ES분의 V 빼기 V0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때 가속도의 크기는 어차피 S는 같고, 나중 속도는 2V0가 되겠죠. 그래서 4V0 제곱 빼기 처음 속도 V0 제곱을 빼면 ES분의 3V0 제곱이 될 것이고, 요때 가속도는 똑같이 S니까 ES분의 나중 속도는 요겁니다.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9V0 제곱 빼기 4V0 제곱이니까 ES분의 5V0 제곱이 됩니다. 그럼 몇 배인가요? 똑같이 얘의 가속도의 크기는 요것의 몇 배? 3분의 5배가 됩니다. 반대죠? 5분의 3배. 5분의 3배가 됩니다. 자, 3번을 보면 P에서 R까지 평균 속력은 이 V0이다. P에서 R까지 평균 속력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PQ가 똑같은 경사로 이동했다면 V0고 3V0고 이러면 우리 평균 속도를 2분의 3V0 플러스 V0 해가지고 2V0를 하겠는데, 지금은 경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때 PQ사 속도 변화량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면 QR 속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평균적인 식은 요 사이 구간에서 각각 적용되지만 이 전체 구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간을 우리가 다 환산해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를 T1이라고 요 사이 걸리는 시간 T2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요 사이에 우리의 평균 속력은 2분의 3V0라는 걸 구했고 요 사이의 평균 속력은 우리가 2분의 5V0라는 걸 구했습니다. 따라서 PQ 동안 이동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 거리니까 3분의 2 3V0분의 2S가 될 것이고 T2는 이것분의 요게 될 거니까 요분의 요게 되니까 5V0분의 2S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이동 시간은 T1 플러스 T2가 될 것이겠죠. 그래서 총 이동 거리는 2S가 됩니다. 요게 바로 P에서 R까지 평균 속력이 되겠죠. 그 요거를 잘 구하면 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3V0 2S 더하기 5V0 2S 분의 2S가 됩니다. 요걸 계산하면 15V0 분의 여긴 10이고 여긴 6이니까 16SV0 분의 2S가 되겠죠. 이거 계산이 안 되네요. V0 왜 붙였을까요? 여기 15니까 여기는 10S고 6S니까 16S죠. 요거를 16S분의 30SV0 SS 날리면 15 8분의 15V0가 됩니다. 이건 틀렸고 8분의 15V0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PQ 사이의 변이와 QR 사이의 변이는 같다. 아니죠. 일단은 P에서 Q 자체의 변이는 최종 변이 이렇게 될 것이고 Q에서 R의 최종 변이는 이렇게 될 거인데 변이는 틀립니다. 뭐라 하면 다겠죠. 이동 거리라고 하면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답은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한번 볼까요? PQ 사이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QR 사이 이동한 걸리는 시간의 3분의 5배이다. 아까 구했다. 그죠? T1, T2 PQ 사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것의 몇 배? 3분의 5배. 이렇게 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와 나는 수평면에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와 천장에 매달려 진자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되겠죠. 자, 기억 가에서 물체의 속도는 일정하다. 틀렸죠? 속도는 계속 속도의 방향은 등속 원운동에서 속도의 방향은 무엇과 같다? 접선의 방향. 그래서 요 시점은 속도 방향, 요 시점 요 속도 방향, 얘는 요 속도 방향, 얘는 여기, 얘는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죠? 그러면 틀렸어요. 뭐가 일정합니까? 물체의 속력이 일정합니다.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것입니다. 자, 나에서 진자 운동에서 물체의 속력은 높이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네,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정지했던 최고점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속력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아마 중력 영향을 받아서 점점 증가합니다. 그렇게 이해도 되고 여기 지금 일정한 시간 간격을 나타낸 것인데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이동한 거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에서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 일단 속력이 변하는 건 맞죠. 그리고 운동 방향도 변합니다. 운동 방향도 점점 이런 식으로 등속 원운동 아니지만 얘가 따르는 곡선의 방향에 접선의 방향 맞춰서 계속 운동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개념을 좀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도 8문제 한번 보았습니다.
나는 바로바로 문제가 머릿속에 안 들린다, 안 보인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그리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문제의식을 쓰는지, 그걸 어떻게 개념을 첨가하는지 이렇게 잘 한번 파악하면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복습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두 고생하셨습니다.